안녕하세요. 성우 김광국입니다. 여기는 펀스쿨이고요. 지금 펀스쿨에서 거의 한 8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투니버스 4기 성우 김광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성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라기보단 들은 얘기가 있어요. 학생들한테도 하는 얘기인데, 술을 먹고 노래방을 가지 마라. 술을 먹고 노래방을 가게 되면 아무튼 이 성대에 정말 무리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성악가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절대 술을 먹더라도 노래방을 가지 마라. 노래방을 가더라도 노래를 부르지 마라. 부르더라도 높은 음을 부르지 마라. 감기 조심해야 되겠죠? 감기. 물론 물도 많이 먹어야 하고, 사실 딱히 제 성대 관리를 위해서 뭘 하는 건 없어요. 남들이 들으면 재수없다고 얘기하겠죠? 타고났다? 그건 아니고, 아무튼 특별히 관리는 지금은 잘 안 하고 있고요. 그건 있어요. 뭐냐면 녹음하기 전에 목 푸는 거. 근데 그거는 옛날에 성우 공부하던 시절처럼 여러분들처럼 막 30분 이상씩 소리를 내서 발성 연습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녹음하러 갈 때 차 안에서 허밍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목을 좀 많이 풀고 있습니다. 성우로서 필요한 한 가지,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친구들이 또 좌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을 해야 되겠죠? 성우로서 꼭 필요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소리죠. 소리를 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기력도 기본이지만 사실 성우는 소리로 하는 배우기 때문에 소리겠죠. 물론 연기력은 기본이고. 네. 근데 연기 연습은 여러분들하고 별반 차이가 아마 없을 거예요. 성우 공부하면서 연습했던 과정들 생각을 해보면, 저도 스터디라는 것도 했고 아카데미도 다녔었고, 또 집에서 혼자 녹음하면서 들어보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KBS 무대 들으면서 어떤 성우를 또 따라 해보기도 했고, 아무튼 저도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었거든요. 연기 연습을 따로 무엇을 했다라고 말할 건 사실 없고, 여러분들하고 아마 대동소이하게 연습을 했었어요. 문제는 어떤 연습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만큼 집중적으로 열심히 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하루에 1시간을 연습을 하던 2시간을 연습을 하던 집중력 있게 해주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2000년도 4월 달이죠. 그때 투니버스 4기 시험을 봐서 이제 그때 입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1999년도 11월 달 KBS 시험이 있었겠죠, 당연히. 못 갔어요, 시험을. 네, 시험장을 못 갔어요. 얘기해도 되나? 그 전날 술을 먹었는데 술을 잘 못 먹어요. 술을 제가 원래 잘 못 먹는데, 아무튼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술을 먹었어요. 친구들하고 술을 먹었는데,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못 일어났어요. 근데 묘하게 그때 시험이 아마 아침 10시 타임인가 그랬을 거예요. 눈을 떴는데 11시인 거예요. 그래서 못 갔죠. 그러니까 절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가끔 얘기는 하는데, 시험 보기 전에 컨디션 관리를 해라, 뭘 해라, 항상 이렇게 잔소리를 하잖아요. 하는데 특히 이 술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투니버스를 가라는 신의 계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지금에서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야, 이건 뭐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거리지?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배웠던 선생님이 지금 MBC의 홍승옥 선생님이신데, 선생님한테 정말 죽도록 혼났습니다. 참 별의별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많이 혼났는데, 아무튼 절대 시험 전날, 아무튼 시험 기간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절대적으로 금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래서 철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처음에 제가 그게 안 됐어요. 아역, 10대 아역이 정말 안 됐어요. 제가 말하는 아역은 그 주인공 같은 아역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질문이었던 미성에 대한 얘기였는데 미성이 전혀 안 됐어요. 정말. 사실 지금도 미성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선계전 봉신연이가 이제 제 배역에 이름이 있는 캐릭터를 받았던 게 선계전 봉신연이 제가 은효 왕자라는 캐릭터를 맡았어요. 그 왕자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주셨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지만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 10대 소리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들으라면 아마 못 들을걸요. 그 정도로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충격을 먹고 연습을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10대가 조금씩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자꾸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분명히 될 겁니다. 분명히 될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절대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만 노력을 해준다면 분명히 그거에 준하는 어느 정도 평탄은 칠 수 있는 실력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명탐정 코난의 신형사를 제일 많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정말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캐릭터가 신영선 형사 캐릭터가 이제 저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거지만 그 전에 저한테 주인공의 맛을 알려준 작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건데 저한테 가장 의미 있게 다가왔던 작품은 뷰티풀 조라는 작품의 조라는 역할이었어요. 참 처음으로 단독 주연을 하면서 정말 재밌고 행복하고 정말 즐겁게 녹음을 했던 작품인데 나름 저희끼리는 굉장히 재밌고 즐겁게 했던 건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이유를 알고 보니 뭐 그 작품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그림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체가 아니고 되게 미국스러운 그림체,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그림체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별로 안 보고 어른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쫄딱 망했죠. 그 뷰티풀 조라는 작품이.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었고 그리고 또 그 한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심어준 작품이 아닌가.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그리고 안타까운 작품이 뷰티풀 조라는 작품. 뭐 모든 작품이 그렇겠지만 저한테는 다 의미가 있었고 다 중요한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작품은 뷰티풀 조. 그다음 제일 감사한 작품은 명탐정 코난.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저하고 수업을 했던 친구들한테는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그 친구들한테 동기부여를 또 줘야 하고 하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제 얘기를 좀 많이 꺼내는 편인데 이렇게 뭐 이런 자리에서는 얘기해 본 적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30살에 성우가 됐습니다. 30살에 성우가 됐는데 남자 나이 30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백수 생활로 이 연기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시선이 뭐 아시겠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겠죠. 그 시선 자체가. 근데 그런 게 저한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분명히 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는 절대 좋게 안 봤기 때문에 그 프레스가 어마어마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계속 이러고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1999년도 시작할 때 들어서 그 1년 동안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 더 중요한 얘기는 뭐였냐면 내가 지금 나이 30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친구든 뭐 여자든 뭐 가족이든 모든 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면은 내 인생 정말 망가지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결심을 하게 됐죠. 1999년도 그 1년 동안은 진짜 미친 사람처럼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집, 또 편의점 알바, 학원, 다시 집, 편의점 알바, 학원 이런 식으로 1년을 보냈어요.
지금 와서 기억을 해보면 그 1999년도라는 그 해가 인간 김광국 인생에서는 없어요. 그 1년이 없어요. 그 기억이 없어요. 1999년도 그 1년이 뭔가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친구도 안 만났고 무슨 뭐 생일 파티 아니 뭐 휴가 어떤 설날 이런 어떤 그 1년 동안은 아무것도 한 기억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집, 편의점 알바, 학원 이렇게 지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는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망가지겠구나라는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이제 하원장보다는 선배죠. 성우 선배고 그리고 나이도 제가 한 살 더 많고 보통 프리가 풀려야 이제 외부 성우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먼저 풀리고 재능 방송국인가 그때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났어요. 일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냥 그냥 인사만 이렇게 간단간단 하고 그냥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그때 어디였지? 카툰 네트워크인가? 그때 이제 두 번째 같이 작업을 하게 됐죠. 제가 이제 지금은 담배를 안 피지만 그때는 담배를 피고 있어서 올라가서 담배를 이렇게 피는데 하원장이 이렇게 올라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거는데 되게 어이없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몇 년 전이냐면 2004년, 4년, 5년 요 정도. 저는 지금도 결혼을 안 한 상태인데 갑자기 하원장이 와가지고 선배님 어떻게 결혼 생활은 잘하고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결혼 안 했는데. 네. 선배님 저 집이 분당이시라고 그러셨죠? 네. 나? 아닌데? 나 집 신당동인데? 이런 식의 농담을 저한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가끔 성룡이랑 하원장이랑 얘기하면 그 대화를 나누면서 가끔 이런 얘기해요. 야 너하고 나하고 이랬었다 이러면서 막 재밌게 웃긴 하지만 그 당시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친하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결혼 생활 잘하냐, 집은 어디지 않느냐, 아기는 잘 크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원장 딴에는 이제 친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전혀 저하고는 안 맞는 질문을 전혀 딴 사람을 생각하고 말하는 식의 질문을 해가지고 그게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 끝날 때 이제 쫑파티 할 때 그때 이제 둘이 그 술 마시면서 형 동생 하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친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하원장이 아이들을 한번 가르쳐 보자. 자기가 먼저 시작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게 벌써 이제 8년 9년이 됐네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네요. 뻔스쿨이 저한테는 물론 하원장한테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의미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고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아무튼 그거는 지켜봐 주시면 아시겠죠. 네. 그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팀들 모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절이 아니고 이제 거기 멤버가 지금 5명인데 그 중에 1명이 성우가 아니에요. 나머지 4명은 성우인데 이제 저하고 제가 드럼을 치고 있고 리드 기타는 KBS의 조민수 성우, 베이스 기타는 MBC의 표용재 성우, 그다음에 또 통기타, 세컨 기타에는 또 투니버스의 서윤선 성우 선배님이시죠. 그다음에 1명이 더 있는데 그 1명이 성우가 아니에요. 원래 성우 공부를 했던 친구. 근데 이제 인연이 돼서 기타를 또 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5명이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공연을 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에요. 공연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고 그리고 일단 어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초대를 받는다는 게 부담이 되니까 물론 연습은 3년 이상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어떤 이런 자리에서 공연을 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은 아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거절했죠. 거절이라기보단 실력이 안 돼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실력이 쌓이면 그때 가서 내년 정도에는 아마 저희들 공연을 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거야 그때 가봐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이번 송년회 때 못한다고 말을 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다음에 분명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아무튼 기대해 주십시오. 사실 성우 공부라는 게 정말 끝도 없는 공부거든요. 물론 뭐 6개월 공부하고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막 5년, 10년 해도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참 이 공부가 참 사람 잡는 공부예요. 다들 느끼는 거겠지만 하지만 희망이 있고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늘 용기를 주고 싶고 힘을 주고 싶어요. 일단은 이 공부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목표는 당연히 합격이겠지만 끝까지 가서 합격을 하면 정말 고맙겠지만 정말 다행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5년 10년 했는데 안 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1차가 되고 안 되고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는 실력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은 또 자기 관리도 또 필요한 작업이고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공부하는 것도 좋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한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성우라는 것도 하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약간 특이한 직업? 사람들이 잘 접할 수 없는 그런 직업? 그래서 뭔가 굉장히 특별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던 직업군의 하나고 또 다른 일들도 직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자꾸 목을 매서 시간을 버리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목표가 뚜렷하고 뭔가 욕심이 정확하게 있다면 물론 그렇게 투자를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목표를 기간을 설정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본인들의 인생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얘기는 제가 많은 친구들한테 합니다. 저한테 수업받는 친구들한테는 꼭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냥 시간 흘려보내지 말아라. 그래서 꼭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그 정도 안에는 내가 이 성우라는 직업에 도전을 해보겠다 라는 목표를 꼭 세워놓고 공부를 하라는 말을 꼭 합니다. 그거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시간 보내기 쉽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자기 인생 낭비예요. 또 하나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게 되면 3년, 4년 정해놓게 되면 그래도 뭔가 자기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나는 꼭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꼭 그런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기간을 좀 정확하게 정해놓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어떤 목표 설정이 없었던 친구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내가 시간적인 투자, 경제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분명히 플랜을 짜서 그렇게 하셔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 뭐 좋은 얘기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니까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표를 정해라, 기간을 정해라. 그래야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네요.